저탄고지에 대해서 이런 좋은 어떤 이렇게 알리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지도 한참 그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탄고지를 아시게 되시고 저탄고지를 했다가 혹시라도 대회에서 실력이 잘 안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1등은 도전인데 네. 그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의 5명 중에 3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좋아져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단에 대해서도 아직도 좀 적응을 못 하시고 좀 이상하게 여기고 좀 특별한 식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최재덕 감독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이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최재덕 선수는 전 선수는 예전에 보디빌딩계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전국체전에서 8번 금메달을 따셨고요. 헤비급 제일 높은 체급에서 8번 금메달을 따셨고 그리고 미스터 코리아 아시죠? 2002년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아 보디빌딩 대회에서 헤비급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또 1등을 하셨고요. 수상 경력이 많아서 자막으로 한번 제가 보면은 최재덕 감독님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멋있는 포즈를 한 이 포즈 장인, 포징 아티스트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멋있는 포즈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드니까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사실 그 저탄고지를 저도 안지 그렇게 뭐 한 몇 년 됐죠? 한 7, 8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엄청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셔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저탄고지에 대해서 이런 좋은 어떤 이렇게 알리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지도 한참 그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탄고지를 아시게 되시고 저탄고지를 했다가 혹시라도 대회에서 실력이 잘 안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1등은 도전인데 네. 그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과자도 새로운 거 나오면 먼저 먹어보고 어쨌든 제가 한참 미스터 코리아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우승하고 전국체전에서 또 다수 우승한 이후에 뭔가 좀 더 발전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외국 서양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외국의 트레이너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레슨을 받으려고 비시즌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메일을 보내가지고 메일 잘 안 받더라고요. 그 지금 선수들은 뭐 외국의 트레이너들이 막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뭐 한일 롬바드라든가 뭐 여러 선수 그 트레이너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론 내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닿는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다녀서 매년 운동을 배웠죠. 대단한 적극성이신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통역할 수 있는 운동하는 친구들을 데려가다 보니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래도 그때는 투자라는 생각 그리고 또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그걸 보내줬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근육이 뭐 감소되고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그 당시로선 그 식단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익히 영어로 물론 제가 번역은 안 했어요. 어쨌든 그땐 통역기도 없었고 그래서 친절하게 그 후배가 통역해줘서 다 보고 했는데 그냥 해보자. 뭐 20년 넘게 운동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한번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생각이신 게 보디빌더 하는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유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네, 그때도 이제 후배들한테 미국의 몇몇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도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내가 해보지 뭐 그래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뭐 다들 걱정하는 근감소도 없었고 오히려 근육 유지가 더 잘 됐고 더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았었고 데피니션도 더 좋았었고 강도도 더 좋아지고 오히려 한 1kg인가 근육이 더 늘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후배들
후배들이 이제 다 따라한 거죠. 근데 걔들은 망했어요. 왜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이제 지방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방을 그냥 먹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버터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 무서워하고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 견과를 좀 먹잖아요. 근데 되게 한정적인 견과를 먹거든요. 먹으라니까 또 엄청 먹는 거죠. 견과류는 많이 먹고. 견과류에 그 탄수화물을 어떡할 거야? 케토제닉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기에도 네. 우리 볼 땐 단백질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칼로리를 따지면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1대2거든요. 네. 이상적인 비율인데 그건 또 드실 거고 견과류 드실 거고 근데 그냥 지방은 무서워한다. 내가 버터 먹으라면 버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혈관 막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막 뿌려서 먹었거든요. 그런 건 또 안 따라하는 거야. 선택적인 그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거죠. 자기 먹고 싶은 거 땅콩 이런 거 엄청 먹고. 근데 땅콩에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많죠. 굉장히 한정된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봉다리씩 먹어야 되니까 나는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하니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있었죠. 탄수화물 많은 견과류 드시고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니까.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탄이라는 용어하고 혼동을 하세요. 저는 저탄이 아니라 그냥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실수하는 게 무탄하고 저탄고지는 틀립니다. 무탄은 그냥 단백질만 먹는 거고 저탄고지는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방을 갖다가 막 그 컵으로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에 올리브오일 2스푼 정도. 버터를 먹는다면 버터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니까 동물성 지방도 섭취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물성 지방에서 오는 거니까. 에너지도 동물성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어느 정도 섞어서 그렇게 섭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료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알코올성 지방간이든 아니면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든 이런 게 많이 와요. 복부 비만이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다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고 기름 빼는 약. 아니 지방을 먹으면 간이 깨끗해지고 배가 들어가고 탄수화물 먹으면은 간이 나빠지고 자꾸 하얗게 지방간이 되고 간땡이가 커지고 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런 거에 대해 아직 그나마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아직은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대단하신 게 보디빌더 사이에서도 공격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때 일반적이지 않은 식단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던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대단하신 거고 아니 사실 제가 우리 저 펜타핏 친구들이 대회 나가기 전날에 예전에 저탄고지 안 할 때 봤더니 수분 제한한다고 물 안 먹고 다들 누워있더라고 이렇게. 그때 식단을 바꾸고 대회를 할 때는 다들 전날에 쌩쌩하더라고요. 그 수분 그거 제한도 안 하고 다들 그냥 멀쩡하게 갔다 오고 옛날처럼 막 부산을 안 떨고 약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스트레스가 없이 했던 다이어트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그 직원들이 두뇌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점심때 일부러 저탄고지를 레스토랑에서 시켜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 오너나 대표가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건강해지니까요. 여러 가지 성인병, 대사증후군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키토제닉 하면서 뭐 오해와 공격도 많으실 테고 뭐 그러실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대회 나가고 하실 때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미친놈이죠 그냥. 저만의 무슨 방법이 있는데 자꾸 저런 이상한 정보를 흘린다는 식으로 공격이라기보다 믿질 않죠. 그리고 의심을 하죠. 쟤는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쓰고 우리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식단을 흘린다? 또 공격을 당한 건 아니고 탄수화물의 중요성에서 또 설파를 막 해요. 아니, 탄수화물은 중요하죠. 곡류라는 게 없으면 전 세계가 굶게 되잖아요.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그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근데 최우선적으로 탄수화물을 쓰는 이유는 가장 사용하기 편해서잖아요. 빠르게 ATP로 바꿀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ATP로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바꿀 수.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지방으로 씁니다. 단백질도 ATP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건 ATP로 쓰는 거지 당이 뭐 우리 몸에서 막 에너지를 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편리한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배제시키고 단백질만 먹는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굶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우선은 근육을 줄이겠죠. 에너지를 쓰는 근육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이제 케토제닉에서 저탄 고지잖아요. 지방을 먹는 이유는 지방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이 들어오는구나. 지방의 에너지를 써야겠네. 들어오는 지방을 쓰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같이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체지방을 줄일 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약간의 탄수화물이라고 계속 먹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예민해지고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탄수화물은 들어오니까 탄수화물을 써야지. 저는 그 탄수화물을 잘 안 먹다가 한 며칠 연속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공복감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맞아요. 그 괴로운 거를 다른 분들은 그걸 어떻게 사는지 예전에는 아마 저도 그걸 느꼈을 텐데 저탄고지를 하면서 이제 공복감이 없으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도 편해지고 이렇게 좋은데 보면은 이게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산을 올라가야 산을 내려간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떨어진다. 그리고 맨날 저혈당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사탕 먹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이제 계속 롤러코스터를 만드니까 저는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성격이 좀 나빠지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 인생이 좀 꼬이고. 제가 최재혁 감독님을 예전에 대회 나갈 때도 막 지켜봤는데 감정이 예민하지가 않으세요. 그냥 일정하게. 항상 더럽지. 제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 이거 저탄고지 안 하시면 큰일 나시겠어요. 이거 팔뚝도 두꺼우신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이렇게 체지방을 엄청 낮게 유지하시는데도 항상 평온하시니까. 그거 이제 은퇴하고의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39까지 선생활하고 40부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을까? 몸은 유지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습관이 몇십 년 동안 되니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유산소 막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막 생기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짧게 굵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대사율도 떨어지고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체지방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소식하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에는 막 1년에 6개월, 7개월, 요즘에 들어서는 거의 1년 내내 하고요. 물론 가끔 가족들하고 뭐 여행 가고 하면 맛있는 건 먹어야죠. 맛은 봐야죠. 많이 안 먹어요. 한 그릇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고 이렇게는 하고 있죠. 그 원장님도 사실 예전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체격이 있으셨잖아요. 통통했죠. 네, 지금까지 요요가 없이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니 저는 사실은 저탄고지를 한 게 살려고 한 거죠. 살려고. 왜냐면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저기 혈관 질환 있는 집안이라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뭐 일단 당이 올라가면은 당이 혈관 막히는데 제일 큰 거니까. 근데 뭐 저탄고지를 하니까 혈관이 아직도 지금 깨끗하거든요. 내가 취약한 거를 이런 식단으로 그래도 극복을 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건강은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딴 분들 보면은 일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회도 바쁜데 이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못 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진짜로 저탄고지를 하시면 훨씬 더 혈관 건강, 암에 대한 건강, 그다음에 몸에 염증 같은 거, 알러지, 자가 면역, 그 스태미나, 호르몬 수치도 다 올라가고 호르몬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서 저는 암 환자라든지 중증의 염증 질환 있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처음부터 뭐 강하게 못하겠지만 한참 설명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그 식단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우리 박 트레이너 아닌가요? 네,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저번에 3분의 2가 당뇨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그래서 5분의 3.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3이 당뇨 전 단계에 속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려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알리는 게 방법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이거 유전자대로 먹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아마 우리가 트루먼 쇼처럼 이 농경이 주가 되고 1970년대 뭐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이 나온 이후에 많이 우리가 세뇌가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이제 탄수화물 먹고 약 먹고 뭐 이런 걸로 자꾸 변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경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유전자가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덜 늙어 보이고 건강하고 좀 피부도 혈색도 좋고 손톱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그런 건데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대사증후군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이 유전자에 맞게 먹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60%의 식단이 맞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당뇨가 걸릴 일도 없고 혈관 질환도 사실 그렇게 많이 지금 폭증할 수도 없고 배가 나올리지도 않고 지방간이 오지도 않을 건데 그거 자체가 몸에서 어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갖다가 좀 도와달라 하는 어떤 그런 외침이 아닌가 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시중에 보면은 다이어트 방법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약간 유혹하는 것 같아. 간단하게 살을 빠질 수 있다고. 제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6년쯤 됐잖아요. 16년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식단을 달래서 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엄청 달래요. 다 줘.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중에 한 10명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요즘에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옵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하기 전부터 무섭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라면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술 안 먹고 맥주도 못 먹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 보니까 다 먹고 알약 몇 개 먹으면 빠진대. 이런 옵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옵션들이 더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건 무섭잖아. 탄수화물 먹지 말래. 이거라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 30가지를 대면서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대 광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한 몇 개월 뒤면 폐업해요. 그럼 딴 데 가서 또 비슷한 거 해서 또 팔아요. 또 신고 들어가서 또 폐업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이어트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몸에 신진대사 올리는 거,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지게 그래야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로 가이드해드린 분들은 정말 살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빠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탄고지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스태미나도 더 나고 운동도 하니까 근육량이 늘면 당연히 신진대사율이 늘어나고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운동했을 때 쓰는 칼로리도 있지만 존재했을 때 쓰는 칼로리가 아마 우리 최 감독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기초대사량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3,000은 안 되고요. 한 2,80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다가 몸에서 소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식단을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거 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뭐 소화가 좀 잘 되는 계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방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른자에 모든 게 다 들었고 옛날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옛날 할아버지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먹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밝혀진 건데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계란 한 7개? 칼로리 조절하려고 어떨 때는 노른자 2개 정도는 빼고 계란이 좀 작아 보인다 그냥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용성 비타민부터 비타민 C만 빼고 다 들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다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출근하고요. 섬유질은 저는 카전자피? 예, 그런 거 좀 타서 마시고요. 맛은 없는데 맛있는 섬유질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프로틴 한 잔 정도 지방이 같이 들은 프로틴 또 따로 나오더라고요. 간편해서 요즘 그거 먹고 있고요. 점심에는 닭가슴살에다가 180, 170g 정도의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요 정도에서 올리브오일 2스푼 정도 뿌려 먹고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케토 프로틴 또 타서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저는 사실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거의 도시락을 먹는데 저녁에도 저는 귀찮아서 나가서 먹기 싫어서 점심때랑 똑같이 다만 오일을 올리브오일 안 먹고 버터를 2개 먹습니다. 이렇게 요거 조금 패키지로 된 거. 예. 그 이후로 자기 전에 또 프로틴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꾸준히 먹어주고요. 잘 많이 드시네요. 저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빵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빵 안 먹습니다. 브랜드 얘기해도 됩니까? 뭐 쉑쉑버거나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이런 데 있으면 미국 가서는 프로틴 스타일 주문하면 양상추에다가 고기 싸줍니다. 네, 맞아요. 파이브가이즈에도 이 주문하면 패티 3개에 양상추에 싸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게 막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일반 햄버거 집어 먹고 파이브가이즈하고 쉑쉑버거에 거기 있더라고요. 햄버거 먹고 싶을 땐 그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족들하고 햄버거 집 갔어. 버거킹 갔어. 빵 2개 중에 하나만 먹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어차피 운동을 하시니까 다 소비가 되니까 그렇죠. 탄수화물이 우리나라에 그 키토 프로틴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전달 드렸었나? 전달 드렸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데 미안. 아 그거 드셔보시고 어떠셨어요?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약간 지방이 들어가면 원래 그냥 프로틴보다 약간 고소한 맛이 더 나요. 그게 율무 곡물 맛이 나더라고요. 율무 곡물이 안 들어갔는데도 약간 그런 맛을 우리 박 트레이너가 어떻게 레시피를 잘 해가지고 그게 어차피 뭐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천연 감미료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혈당도 안 올리고 그거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급할 때는 그거 먹고 하면 되니까. 그 프로틴 먹으면서 일부러 견과류 먹거나 아니면 뭐 오일을 못 먹을까 해서 일부러 올리브오일 이렇게 아니면 마카다미아 오일 스푼에 따서 먹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요. 왜냐면 그냥 먹으면 맛도 없잖아. 오일이 이상하게 오일만 먹으면 맛이 없어. 맞아요. 뭐에 섞여야 되는데 근데 저거 이제 박무케 트레이너가 준 케톤 프로틴은 방탄 프로틴. 그거는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제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저희도 먹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지방이랑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 손실에도 이렇게 근육량 빠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근육량을 안 빠지면서 다이어트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면 좋죠. 자, 그럼 오늘은 최재덕 선수의 어떤 식단 비결도 들었고 저탄고지에 대한 이게 왜 우리 몸에 맞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어떤 그 식단에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좀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최재덕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